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마지막 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필리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한미 조선협력의 현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3박 6일간의 방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의 구속심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강경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장 신임 대표는 우파 세력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당내 분란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33도, 광주는 32도 등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을 끝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참전 용사들이 잠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뒤에 필리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외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준 기자, 이 대통령 마지막 날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우리 국립현충원과 같은 알링턴 국립묘지는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참전용사 약 21만 5천여 명이 잠든 곳입니다. 미국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국가 원수에게 예우하는 의미로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립묘지대에 마련된 무명농사탑에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표한 뒤 곧바로 워싱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이 마무리 일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공군 1호기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현직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26년 만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다목적 선박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의 명식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한화그룹이 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토드 영 상원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마스카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한국 조선업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현장 발언 직접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일정을 마지막으로 3박 6일간의 방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앞서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서로 잘된 회담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인해서 긴장감이 다소 높아졌지만 실제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우려했던 문제, 방위분담금 인상이나 중국 견제 등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양 정상이 더 자주 만날 계기 그리고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확실히 두 분이 공감을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이 대통령이 준비된 발언과 칭찬 전략으로 회담 분위기를 주도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부르는 등 칭찬 공세를 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실적이 미화된 것에 기뻐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배를 사겠다고 못 박은 날 우리 기업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HD 현대와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은 대미 투자를 선언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조선업은 주요화되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한국 건조 기술을 칭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선박 구매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중국에 맞서 미군 해군력을 보강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리가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Sure, we're going to do that. I think we're going to do that very strongly. We're going to have a big, within a period of, it takes a while. That's a hard one to start.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HD현대는 이날 현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동한 첫 사례입니다. 삼성중공업도 같은 날 해군 지원함 MRO 사업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동행한 우리 기업들은 1,500억 달러, 우리 돈 21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We're going up, up, up.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상승과 영광의 황금시대로 현대차그룹은 회담 직후 기존 210억 달러였던 대미 투자 규모를 5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고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 항공기 구매 등에 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서로 끌어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 끌었습니다. 한미 경제인들은 조선을 비롯해 원자력과 항공, LNG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건넨 펜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보였죠. 우리 정부는 이것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여러 선물을 준비했는데 한국의 조선업을 상징하는 거북선 모형, 또 트럼프 대통령만을 위한 골프채도 있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골프채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퍼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장 등 체형과 취향을 고려해 맞춤 제작했습니다. 골프 퍼터는 한국 브랜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형 퍼터를 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금색 거북선 모형도 눈에 띕니다. 우리 기계조립 명장이 조립한 약 30cm짜리 거북선 모형입니다. JTBC가 보도한 거북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이 관심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선물입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적힌 카우보이 모자도 만들어 갔습니다. 트럼프는 마가 모자를 자주 쓰는데요. 카우보이 모자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전체 제작 기간은 2주, 자수만 넣었는데 나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즉석 선물도 더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서명용 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에 거듭 관심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영광이라며 건넨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 피습 사진이 실린 책을 꼽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 암살 위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참석자들에게도 사인한 모자나 골프공 등을 선물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또 한 번의 헌정 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에는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법원에 출석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선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제1국가기관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를 지시한 것 등을 고려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걸 넘어 적극적으로 계엄을 방조했다고 본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신 전직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오늘 오전 10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합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억대의 정치 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출석 사실을 알리고 특검은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는 반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한 장동혁 후보가 친한계도 포용하겠다는 김문수 후보를 꺾었습니다. 장 신임 대표는 우파 세력을 모아 정부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우파 세력 단일 대우를 통한 대여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분란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연대와 그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이나 친윤과의 인적 쇄신을 요구해온 인사들, 특히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겁니다.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찬탄파 후보였던 조경태 의원은 내부 총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독재 정당으로 가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반탄 지지층을 공략해 당선된 장 신임 대표 체제에서는 예견된 일이란 분석입니다. 장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막판 친한계까지 포용하겠다던 김문수 후보에 20%포인트 넘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80%가 반영되는 책임당원 투표에서 2만여 표 차로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장 대표가 승리의 이유를 새로운 미디어 환경, 즉 유튜버에서 찾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실제 유튜버 전한길 씨는 미국에서 발표에 맞춰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윤핵관 하자는 이런 분들이 지금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 만든 거 아닙니까?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락을 가른 건 단 2,367표, 0.5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패배한 김문수 후보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하십시오. 이번에 대선 패배했죠. 당대표 패배했죠. 이거는 당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어제 전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한동훈과 전한길 중 누구를 공천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한동훈을 선택한 김문수 후보가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을 데리고 전한길을 버린다에 대해서는 저한테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전한길을 버린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전 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 당대표 선거 내내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면서 유튜버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선거 후엔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에도 전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입니다. 이 시기에 당을 혁신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맞서서 제대로 싸울 능력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 1위에 올랐습니다.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흥행열기에 여전히 식을 줄 모릅니다. 오늘 새벽 4시입니다. 넷플릭스 공식 계정 K-팝 데몬 헌터스가 2억 3,600만 조회수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레드 노티스가 갖고 있던 기록을 약 500만 조회수 차이로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화, 시리즈 모두의 한국 관련 콘텐츠가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흥행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기에 힘입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얼롱 버전이 극장에서 개봉이 됐는데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첫 번째 넷플릭스 영화가 됐습니다. 노래를 함께 부르기 위해서 한국어 발음을 이렇게 연습하고 영화 속 수건으로 만든 양머리를 따라하는 방법,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단순히 수익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한국에 가져다 준 셈입니다. 21세기 팝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뒤흔든 대형 뉴스, 트럼프 대통령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어 선생님이랑 체육 선생님이 결혼합니다. 미국의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미식 축구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의 약혼을 발표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들의 만남 같단 팬들의 반응을 알고 있다는 듯이 올린 이 글과 손에 끼워진 약혼 반지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켈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공개 구혼을 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스위프트는 그 제안 아주 로맨틱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Standing outside of my window with a boombox, just being like, I want to date you. Yeah. Do you want to go on a date with me? What I've been writing songs about wanting to happen to me since I was a teenager. 올해 가장 큰 대중문화 뉴스라면서 백악관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스위프트에게 여러 차례 험담했던 트럼프지만 이번엔 덕담을 더했습니다. Travis Kelce and Taylor Swift are engaged, and the world wants your reaction, sir. Well, I wish him a lot of luck. 미국 애리조나주에 초대형 모래폭풍이 덮쳤습니다. 도시가 한순간에 어둠 속에 갇혔고 공항은 모래바람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영화 속의 사막을 보는 듯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황갈색 모래장벽이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밝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주황빛으로 바뀌더니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Obviously, it is completely dark, almost like midnight now. 현지 시간 25일 저녁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초대형 모래폭풍 하부부가 덮쳤습니다.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는 시속 113km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건물 연결다리와 터미널 지붕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시야가 거의 가려지면서 1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됐습니다.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an't see anything. We can see a little bit in front of us. I think there's a car behind us.
모래폭풍 직후 쏟아진 강력한 내우와 폭우에 가로수들이 쓰러져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Hearing the trees crack and stuff, this one felt like it was fast but devastating at the same time. 이날 기상당국은 인근 주민 200만여 명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모래폭풍은 미국 남서부 사막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름철 뇌우가 발생할 때 생기는 강한 하강 기류가 사막의 모래먼지를 수천 미터 상공까지 끌어올리며 거대한 먼지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우가 동시에 심해지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모래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2025 중앙일보 CSIS 포럼에서 한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 넘어야 할 산 역시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신라호텔에서 협상의 기술,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중앙일보 CSIS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회담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nd the Koreans really felt like they dodged the bullet because of the morning social media post by Trump about the church. 다만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관세 문제 등 여전히 조율해 나가야 할 문제 역시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비용 부담에 넘어서 작전 전개 비용까지 부담을 시키는 걸 요구를 한다면은 그게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resident Trump has made a case that he wants more spending and more burden sharing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llies. 이번 포럼에는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 대사 등 한미 전현직 대외정책 입안자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전문가가 함께 만든 로드맵을 손에 쥐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타협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안보 우려 해소 방안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가장 떨리는 상황에 믿고 내세우는 마무리 투수들,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폭염에 지치고 시즌 막바지 순위는 아슬아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나 힘겨웠던 8월, 세이브 1위인 박영현 선수만큼은 달랐습니다. 전영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박영현의 높은 직구가 포수 미트에 꽂힙니다. 시속 148km의 공에 타자는 헛스윙. 이때 공의 회전수는 분당 2,500 이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투수 평균인 분당 회전수 2,270을 훌쩍 넘었습니다. 타점이 높은 투구폼까지 더해져 박영현의 공은 타자 입장에선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타자 형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잔디 다 갈라져서 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떠오르는 직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현은 7월 평균 자책점이 6점대로 흔들렸지만 8월엔 0점대를 찍으며 4번의 세이브 기회를 모두 살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낸 건 우상이었던 오승환의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상대 타자가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더 피칭하라 하셔가지고. 한 시즌이 막바지에 온 데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8월 각 팀 마무리 투수들은 쉽게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KT 박영현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직구를 내세워 불안을 떨쳤습니다. 만약 한국 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앞두고 마운드에 있다면 어떤 공을 택하겠냐는 질문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게 집중도가 더 다르기 때문에 제 직구는 저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는 롯데와 3연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31세이브로 이 부문 1위를 달리는 박영현도 떨리는 순위 싸움에 복판에 섰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 속에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3도, 광주는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